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3부작 제2부 사회가 빚어냈나. 오프닝 거울 앞에 인간. 아기는 처음에 거울을 봐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거울 속 그 존재가 자신임을 인식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거울 자기인식 미러 셀프 마이너스 레커그니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은 인간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나라는 감각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는 일부에서 보았듯이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 속에서, 언어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뇌 안에서 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밖에서, 즉 사회와 문화와 관계 속에서 나가 어떻게 조각되는지를 탐험합니다. 제1장 타인의 눈이 나를 만든다. 19세기 말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찰즈 쿨리는 거울 자아루킹 마이너스 글래스 셀프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상상하고 그 상상된 평가를 바탕으로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너는 정말 똑똑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면 아이는 그 말을 자신에 대한 사실로 내면화합니다. 반대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자아 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 근거 거울 뉴런 미러 누란지과 사회적 공명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자코모 리촐라티 자커모 RIGGOLATTI 연구팀은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도 동일한 뉴런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거울 뉴런 미러 누란지입니다. 인간에게도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는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내 뇌에서도 고통 관련 영역이 활성화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 내 뇌에서도 보상 회로가 반응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인과 신경학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 연구들이 말해주는 것은 인간의 뇌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뇌소셜 BRAIL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집단 속에서 생존해왔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었기에 뇌는 타인의 마음을 읽고 타인과 협력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1-1 사회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같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과학 근거 나오미 아이젠버거 네이오미 아이전버거의 사이버볼 실험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연구팀은 fMRI 안에서 피험자들이 가상의 공 던지기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게임 중반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피험자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배제. 이 순간 fMRI에 나타난 뇌 활성화 패턴이 놀라웠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당했을 때 활성화된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바로 전방 대상 피지렌티리어 CINGULAT 코텍스이었습니다. 사회적 고통은 은유적 고통이 아니라 뇌 수준에서 실제 고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관계없이는 건강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신경과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립과 외로움이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생존 필수 요소로 처리합니다. 제2장 언어가 나를 설계한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프다와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슬픔과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슬픔을 경험하는 존재이지만 슬픔 자체는 아닙니다. 이 언어적 차이가 실제로 심리적 건강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 근거 이선 크로스의 언어와 자아 연구 미시건 대학교의 이선 크로스 교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1인칭 나는을 쓰는 것과 3인칭 오오는 또는 자기 이름을 사용을 쓰는 것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3인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면 정서적 거리가 생기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며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거리 두기 셀프 마이너스 디스턴싱이라고 합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언어는 우리가 경험을 범주화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합니다. 예컨대 한국어에는 감정에 관한 매우 섬세한 어휘들이 있습니다. 서럽다, 억울하다, 미안하다, 정이 있다는 느낌들은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리사 펠드먼 베런리서 펠드먼 베리타버드 의대 교수의 감정 구성 이론 컨스트럭터드 이모션 시리에 따르면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개념과 언어를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과학 근거 감정 구성 이론 베럭 교수는 우리가 분노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뇌의 각성 상태 어라우저와 부정적 감정 간의 거티브 베일런스의 조합을 분노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분노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분노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정서적 삶의 풍부함을 결정합니다. 이를 감정 입자도 이모셔널 GRANULARITY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에 대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가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형성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언어로 짜여진 구조물입니다. 제3장 문화가 자아의 형태를 결정한다. 이제 더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의 뇌와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문화 역시 나의 기본 구조 자체를 다르게 형성합니다. 과학 근거 해리 트리안디스 해리 TRIANDIS와 마쿠스 키타야마의 독립 적상호 의존적 자아 사회심리학자 헤이젤 마쿠스 헤이절 마커스와 시노부 키타야마 SHINOBU KITAYAMA는 1991년의 획기적인 논문에서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에서 자아의 기본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양 특히 미국, 서유럽 문화는 자아를 독립적인 디펜던트로 구성합니다. 자아는 타인과 분리된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체입니다. 동양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문화는 자아를 상호 의존적 인터디펜던트로 구성합니다. 자아는 관계들의 망 속에서 정의되며 맥락과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뇌 수준에서 실제로 다른 처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과학 근거 문화신경과학의 발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마이클 가자니가 협력 연구 2006과 중국의 여러 fMRI 연구들에 따르면 서양 문화권 피험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와 타인 어머니 등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반면 동아시아 문화권 피험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와 가까운 타인에 대해 생각할 때
내측 전전두엽이 유사하게 활성화됩니다. 자아 표상의 신경 기반 자체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방식 자체가 당신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사회에서 자랐으며 어떤 가치를 내면화했는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학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경계가 개인을 넘어 집단까지 확장되어 있는 자아 구조를 반영합니다. 제사장 사회적 역할이 나를 굳힌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자녀, 부모, 친구, 학생, 직원, 상사, 시민.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나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역할은 실제로 나를 형성합니다. 과학 근거 스탠퍼드 감옥 실험과 역할의 힘 1971년 필립 짐바르도 필럽 GIMBARDO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정상적인 대학생들이 간수와 죄수 역할을 맞자들자 며칠 만에 실제로 그 역할에 맞는 행동과 심리를 보여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 실험의 방법론적 한계가 이후 지적되었지만 역할과 상황이 행동과 자아, 인식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은 수많은 후속 연구들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사회학자 어빙 가프먼은 이를 연극론적 자아 DRAMATURGICAL 셀프로 개념화했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여러 역할에서 여러 다른 나를 연기하고 있다면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잘못 설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나가 있고 그것을 가면 뒤에 숨기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서양 문화가 형성한 독립적 자아 개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모든 역할들의 패턴이고 그 패턴이 바로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제5장 2부를 마치며 연결 속에 나 2부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형성됩니다. 거울 뉴런이 보여주듯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어로 조각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경험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나는 문화의 틀 안에서 그 기본 구조가 결정됩니다. 독립적이냐 상호 의존적이냐의 차이는 뇌 수준에서도 나타납니다. 역할과 상황이 실제로 나를 빚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났을 때 어떤 자유가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진 자아 개념이 원래부터 그런 나가 아니라 특정 관계, 특정 문화, 특정 언어 환경이 만들어낸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환경을 선택하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역할을 취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3부에서는 이 물음에 답합니다. 만들어진 나를 의식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경가소성, 마음챙김, 자기서사 재구성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것들 중에서 특히 당신에게 울림을 준 한 가지를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